대기업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수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키워드는 계열사 이수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뽑겠습니다. 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본영 시작 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수화학이 올라가려면 왜 이수건설이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수건설 보증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수화학의 신용등급이 BBB 부정적으로 변했다라는 키워드 하나랑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전방 산업의 회복이 시급하다. 요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이수화학을 다룰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열사 이수건설량 지급보증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건설 그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 계열사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계열사들이 이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회사들끼리 가족이니까요. 어떻게 그 가족들끼리 이제 돈을 이렇게 수여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잘 벌어오는 데에서 마치 SK라든지 KT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융통하는 것처럼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수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회사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서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44배나 이 적자 폭이 급증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돈을 벌어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부채도 늘어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의 양이 2배가 됐다라는 건데, 자, 원가율 매출의 102%라고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수건설이라는 회사가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가율이 50%라면은 일을 했을 때 50%의 마진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매출의 102%라고 하게 되면은 이 건물 하나 짓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모든 걸 다 통틀었을 때 102만 원이 필요로 해야 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면 할수록 건설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많겠지만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뭐 인건비의 상승, 여러 가지 기타 엄청난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수건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어오는 이제 계열사들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충당해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수건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수건설에서는 이 브라운스톤이라는 이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의정부를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청약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달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청약 미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바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다 정도로 많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수화학은 지금 돈을 벌어도 계속해서 이수건설한테 이제 수요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계속 자금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이수화학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었는데 BBB 등급으로 제가 하락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거에 한국전력공사 우리 한전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한전 여기가 이제 무디스, S&P, 뭐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하락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게 되면은 회사가 일단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라는 일단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가 안 좋은 걸 떠나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한전이 옛날에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회사채. 이 개인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사채. 회사가 발행을 하게 되면 회사채. 그럼 국가가 발행을 하게 되면은 국채. 이런 식으로 어음을 빌려주는 건데 이걸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상황입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되니까. 그러면 연쇄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은 큰 문제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하락은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수 건설 때문에 첫 번째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두 번째 이수 화학 자체만으로도 알짜배기 사업에서 계속해서 돈을 내주는데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좌측에 보이는 게 이수학의 1쿼터 24년도 이제 순이익의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요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적자폭이에요. 적자폭. 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 원. 근데 이제 바닥 대비해 가지고 거의 되돌림이 많이 나왔죠. 이걸 좀 이제 반등의 턴어라운드라고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테슬라 발 이제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 연매출을 보았을 때 그간에 이제 누적된 순이익 적자 부분이 꽤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딱 보면은 280억 원 정도가 적자가 돼요. 근데 이제 이수화학이 이수건설한테 이제 대주는 금액 또한 몇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 적자가 어떻게 상계 처리가 될지는 아마 회계연도가 좀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리체크하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다룰 건데, 이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같은 계열사를 좀 챙기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을 땡겨오는 게 크게 긍정적인 이슈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수화학 자체는 도대체 언제 이제 주가가 피크를 쳤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수화학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전고체 사업을 떼가지고 인적 분할해서 상장시킨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 상장 당시에 2023년도 5월 31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수화학 또한 같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때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흘러갔냐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나 아니면 급등을 했을 때 그 뒤에 후발주자로 이수화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럴 게 2차 전지가 한참 붐이었을 때 이수화학 쪽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떼서 상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에 따라서 이게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초급등을 하고 나서 이건 지금 월봉인데 크게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 이수화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의 주가는 탄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이수화학이 상승을 하려면 이수티 케미컬이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계속해서 조금 더 바닥권에서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또한 상장 당시 2023년도 6월 15일 날 최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의 주가를 딱 작도를 해보면은 반절 정도 이제 빠진 50% 이제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악재밖에 없느냐? 그건 또 아닌 게, 요즘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전방 산업, 그러니까 화학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 산업 자체들을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게 되면은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사실상 소멸이 되었다. 뭐 이구환신 정책에 의해 가지고 뭐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도 상승을 했고, 그냥 수요 자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조금 덜했었는데, 기초화학 제품들이 잘 안 팔리는 그런 시기이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뉴스로 많이 들어봤을 건데, 테슬라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4월 22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제까지 이제 정규장, 미국장 정규장으로 봤을 때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약 80% 이상 상승을 한 추세입니다. 실제로 TSLL이라고 테슬라의 이거 추종해주는 이 두 배의 상품은요, 바닥권 대비해서 160% 상승한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매우 급등한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상승했던 배경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부 이제 중국에서도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YD, 비아디라고 있는데, 이 기업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줄여주고 테슬라도 여러 가지 뭐 뒤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겠지만은 테슬라 또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중국 내에 조금 이제 지분율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죠. 침투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실제로 그건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인도량이 좀 증가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이제 이 정도의 가파른 기울기라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대체할 만한 어떤 종목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이스페셜티 케미컬 그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수화학 또한 돈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계열사 이수건설의 재무 건전성 개선이 상당히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수건설에서 빵꾸가 난 부분 이수화학이 책임지고 갚아줘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게 한 600억 정도를 내줘야 돼요. 이걸 빨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고 두 번째로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돈이 없는 시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있죠.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뭐 중동 전쟁 이런 것들 좀 해결이 많이 돼야 될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추가 랠리로 동반 상승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얼마나 더 강력하고 그게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날짜가 7월 9일인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리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게 되면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